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뭐를 했는지 너무 바쁘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 기억법 그 진단명 외우기 하는 것 중에서 장부 중에서 마지막 신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장은요,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신장의 공능은 정수기, 신정수기를 납수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갖고 외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신의 공능은 정은 신장정, 신주수, 물을 관리를 하고요. 신주기화, 기화작용을 또 담당하고 신주납기, 그 호흡에서 이렇게 흡기를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신주수, 여기서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골수 같은 거 할 때 숫자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물수, 뒤에 거는 골수 할 때 숫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는 게 그 신장이 하는 일이고, 그 신장의 정화는 어디에 나타나면 귀에 나타나고, 이문, 그러니까 소변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은 혈의 여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거를 알아두시고 밑에 보시면요, 이런 테이블을 아마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서 구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나서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 그 신장의 그 어떤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혀는 어떻고 또 태는 어떠며 맥은 어떻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요 이름들이 있죠. 신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한의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이름들을 먼저 알고 나서 외우고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요, 훨씬 더 좋거든요. 한번 요거를 어떻게 외웠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이걸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테이블을 만들 것이냐, 외울 걸 만들 거냐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신장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미지를 세분화해서 찾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럼 먼저 신장이라 했을 때 각자 어떤 게 이미지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은 우리가 그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좌신, 우명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부 중에서 유일하게 신장만 물과 불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신장을 수로 대표를 하고 또 우측에 있는 것을 명문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명문의 위치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이 많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배웠습니다. 좌신, 우명문 이렇게 배워서 두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과 불이 같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제일 좋을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집안에 정수기 많이 쓰잖아요. 정수기에 있는 거는 보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딱 구분이 돼서 이게 가장 좋은 이미지 같다 해가지고 정수기를 신장의 진단명을 외우는 이미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부엌이기 있죠. 이제 각 부엌이 좀 틀리지만은 기본적인 것들 뭐 냉장고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도꼭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물 하수구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있을 거고, 이렇게 이런 정수기도 있고 이런 정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머리에 잘 넣고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꺼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잘 그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신장이라고 했을 때 한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먼저 신양허가 있을 수 있죠. 신양허. 여기는 이 수도꼭지에 뜨거운 물을 이미지를 했습니다. 신양허예요.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차가운 물은 신음허라고 했습니다. 찬물이 안 나오네요. 신음허예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물이 꽉 안 잠겨요. 쫄쫄쫄 새네요. 저는 이걸 신기불고라고 했습니다. 신기불고 꽉
틀어막지 못하는 거죠. 신기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물을 쫙 빼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질 넣으면 구르릉 하고 물 빼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불납기라고 해서 그게 고장이 나왔고 잘 물이 안 빠져요. 그를 신불납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기는요, 수도꼭지보다도 뜨거운 건 훨씬 뜨겁고 차가운 건 훨씬 차갑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거는 신양허가 너무 심해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신양허 수범. 그리고 정수기의 차가운 물은 너무 차가워서 거꾸로 허화가 위로 확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신음허 허화상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좋은 냉장고예요. 그래서 얼음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얼음이 나오질 않네요. 신정이 부족해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배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의에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수도꼭지 신양허, 뜨거운 물, 찬물 쪽은 신음허. 그리고 수도꼭지가 꽉 안 잠겨서 쫄쫄쫄 셉니다. 신기불고. 그리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난 물을 쫙 빼줘야 되는데 잘 안 빠지네요. 신불납기예요. 그리고 정수기의 물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신양허 수범이고 차가운 물은 신음허 허화상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에 얼음이 잘 안 나와요. 신정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저희 한의에서 배우는 신장의 문제들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임상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왔을 때 뭐 맥을 하시든지 설을 보시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증상을 보셔야 돼요. 그쵸? 밤에 땀이 나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얼굴이 창백한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그 이제 혀도 보고요. 혀 색깔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도 보고요. 그리고 맥도 잡아 보시고요. 이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죠. 도대체 이 환자는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로 정할 건가는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각 증상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죠. 신음허, 신양허, 신기불고, 신불납기, 신정부족, 신양허 수범, 신음허 허화상념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보시든지 하시면은 치료법이 구하시게 됩니다. 방제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침을 놓으시든지. 왜냐하면 신이 음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신음을 자양해 줘야 되죠. 그리고 신양허 하면은 몸이 차가우니까 신양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따뜻하게. 그 다음에 명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명문화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문의 화를 더 돕도록 해주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이름들을 아까 봤던 부엌의 그 일반 수도꼭지와 정수기를 가지고 한번 외워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요. 제가 한번 하는 대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뭐죠? 잘 안 나와요. 신양허고요. 또요. 차가운 물은 또 잘 안 나오네요. 신음허예요. 근데 수도꼭지 꽉 안 채워져서 쫄쫄쫄 셉니다. 신기불고예요. 설거지한 물을 밑으로 쫙 빼줘야 되는데 그 기계가 망가졌네요. 신불납기입니다. 그리고 정수기에 있는 물은 수도꼭지보다 뜨거운 건 훨씬 뜨겁고 차가운 건 훨씬 차갑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쪽은 신양허가 너무 심해서 수범이 되니까 물이 넘쳐요. 신양허 수범이고 차가운 쪽은 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신음허가 심해서 허화가 위로 확 떴어요. 신음허 허화상념이 됐습니다. 자, 냉장고 보이시죠? 냉장고에 얼음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망가졌네요. 신정부족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배운 거로는 한의에서 신장의 문제로 생기는 진단명이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신장의 문제라고 의심이 됐을 때는 이 7가지 중에서 정하셔서 그다음에 방제도 하시고
자침도 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5장6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신, 비패, 신 이 5개의 진단명 외우기를 다 올려봤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이제 변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진단명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뭐 양방적으로 진단하신 분도 많아요. 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그 무슨 진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또 체질 가지고 진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의 생긴 형태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맥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진단을 하시든 간에 그것을 표현한, 한의적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같이 외운 그런 진단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시면 심장, 폐, 비, 간, 신이죠. 이 5개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명을 외우고 있으면요, 크게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한번 꼭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또 다음번부터는 그 5부 담소위대방 3초는 뭐 사실 형태가 없으니까 담소위대방 5개에 대해서도 진단명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들을 전체적으로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머리에 박히면 그 한의에서 사용되는 진단명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그림에다가 원혈, 극혈, 낙혈의 이름을 붙여서 또 외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다양하게 이미지를 이용하시면은 오래 기억이 되고 또 빠른 시간에 외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기억법을 한의에서 이용해 가지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한 2달 반에 걸친 한의 기억법 강의가 끝났고, 또 그다음에 이미지 기억법을 이용해 갖고 스페인어 기초 문법하고 문장 외우기를 해봤는데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배우신 분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혼자 알고 싶으시대요. 아무튼 간에 제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 기억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한번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의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법을 저한테 이메일 오시는 거 보면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거를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괜찮고,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9월 중순 이후에 몇 분 요청이 있어서 지금 강의를 시작할까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조인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요, 제가 다음 주쯤에 어떤 분이 청열 해독약 본초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청열 해독약 본초 이름 외우기를 했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했던 방법으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 그림을 이용해서 본초를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본초를 먼저 외워놓고 그림을 그리면은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하는 방법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제가 한 방법으로 본초를 외워두시면요, 그게 기본 바탕이 돼서 그 위에다가 귀경하고 미는 제가 안 올렸지만 그런 걸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꼭 한번 잘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청열 해독약이 약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준비되는 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